2026년 1월 26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온스당 5.000달러. 여러분, 이 숫자가 믿겨지십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금값이 5.000달러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은 이것이 정점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5.400달러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당장 올 봄에 6.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사면 상투 잡는 거 아니냐? 이미 늦었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월급과 통장 잔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아주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멘토, 이대리의 알기 쉬운 경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 상식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진다. 지난 50년 동안은 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가 틀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피크골드의 공포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흙 한 트럭을 퍼내면 금 1온스가 나왔지만 지금은 트럭 세대 분량을 파헤쳐야 겨우 같은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아공의 광산들은 금을 찾기 위해 지하 3km,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박은 깊이까지 목숨 걸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채굴 비용은 미친 듯이 치솟는데 지구상에 남은 금은 고작 64,000톤뿐입니다. 이미 우리가 4분의 3을 파먹어버린 김치통과 같은 신세죠. 공급은 말라붙는데 수요는 폭발하고 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더 기이한 현상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 바로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과거에 금값이 오르면 중앙은행들은 금을 팔아서 현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4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고 러시아는 외환 보유액의 절반 가까이를 금으로 채웠습니다. 그들은 왜 달러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고 금고에 금괴를 쌓아두는 걸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배가 빚더미에 눌려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국은 지금 1초마다 27억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돈을 찍어내야 하는 악순환. 이것은 마치 배에 구멍이 났는데 선장이 구멍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 페인트 칠만 다시 하고 있는 꼴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하지만 섬뜩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카지노에 갔다고 칩시다. 현금 대신 플라스틱 칩을 받아서 게임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카지노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현금이 바닥났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때 손에 쥔 플라스틱 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세계 금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런던과 뉴욕에서 거래되는 금의 95%는 실물이 없는 종이금, 즉 카지노 칩입니다. 반면 상하이 시장에서는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실물금만을 고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종이 쪼가리는 필요 없다. 진짜 금을 내놔라. 이것은 달러라는 신용화폐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장 내일 여러분의 밥상 물가와 노후 자금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28살 직장인이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어서 7천만 원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면 10년 뒤 그 돈의 실질 가치는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2천만 원을 도둑맞은 셈이죠. 하지만 만약 그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바꿔두었다면 어땠을까요? 1971년 닉슨 쇼크 때 금을 샀던 사람은 10년 만에 자산 가치가 24배 뛰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을 샀던 사람은 3년 만에 2배 반을 벌었고요. 위기 때마다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은 가난해졌고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40대 가장이라면 더 심각합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갑니다. 하지만 금값이 오르면 가지고 있던 금을 팔아 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금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경제 위기라는 폭풍우 속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줄 구명조끼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인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60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은 2억 원의 노후 자금,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 돈으로 요양원비도 못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일정 부분을 금으로 확보해둔다면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도 여러분의 구매력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대를 이어 부를 유지하는 비밀, 헤징 리 기술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연착륙. 이 경우 금값은 완만하게 오를 겁니다. 둘째, 경제가 꼬꾸라지는 경착륙. 이때 연준은 다시 돈을 미친 듯이 풀 것이고 금값은 1만 달러를 향해 쏠 겁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 통화 시스템의 리셋. 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화폐 질서가 생기는 순간 금값은 2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금은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불을 끌어가는데 물이 아니라 기름통을 들고 가는 격인 지금의 경제 정책 하에서는 금값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5년 뒤 거울 속에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아, 그때 이대리 말 듣고 조금이라도 사둘 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준비해둬서 정말 다행이야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지금 당장 전 재산을 팔아 금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투기죠.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여러분의 자산을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정도를 위기에 대비한 보험 든다는 셈 치고 금으로 바꿔두십시오. 실물금도 좋고 ETF도 좋고 금광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한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1년, 2008년, 2020년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정부나 은행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스스로의 부를 지키기 위해 공부하고 깨어있고 행동해야 할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알기 쉬운 경제 이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